2019년 6월 서울 근교의 한 평범한 주택가에서 늘 건강을 위해 달리기를 즐기던 한 남성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평범한 직장인 누구보다도 규칙적이고 성실했던 그가 남긴 마지막 흔적은 러닝화를 신고 뛰어나간 모습뿐이었습니다. 그 후 그는 끝내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다크코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규칙적인 일상, 건강을 위해 시작한 러닝. 하지만 그 길 끝에서 한 남성은 증발하듯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건은 2019년 6월 초여름의 한낮에 발생했습니다. 사라진 남성은 운동을 사랑했고 가족과 직장 동료 모두에게 성실하다는 평을 듣던 전형적인 회사원이었습니다. 특별한 원한 관계도 없었고 범죄에 연루될 이유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렇기에 그의 실종은 더더욱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실종된 남성은 이준호 가명, 당시 32세, 서울에서 자동차 부품 관련 중소기업에 다니던 직장인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운동광이라 불릴 만큼 달리기를 좋아했고 평일엔 퇴근 후 헬스장, 주말엔 동호회 사람들과 러닝을 즐겼습니다. 특히 그는 10km 마라톤 대회에 꾸준히 참가하며 기록을 단축하는 데 큰 보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성격은 차분하고 원만했습니다. 회사에서도 특별히 갈등이 없었고 오히려 후배들의 멘토 역할을 자처하곤 했습니다. 가족 역시 평범했습니다. 부모님은 지방에 거주했고 그는 서울에서 혼자 자취하며 생활했습니다. 외동아들이라 부모의 기대를 받았지만 준호는 늘 묵묵히 책임을 다하며 살아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 어떤 문제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럼 그가 왜 어떤 이유로 여름 초입에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걸까요? 2019년 6월 8일 오전 7시 30분 토요일 아침 준호는 동호회 단체 채팅방에 메시지를 남깁니다. 오늘 오후 5시에 한강 러닝 갑시다. 날씨도 괜찮을 듯. 오후 4시 50분 러닝복 차림에 그는 집을 나서며 옆집 주민과 가볍게 인사를 나눕니다. 이 모습이 확인된 마지막 시점입니다. 오후 5시 10분 동호회 모임 장소에 도착한 준호는 멤버들과 함께 스트레칭을 합니다. 동호회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았고 특별한 이상은 없었다고 합니다. 오후 5시 30분, 6시 30분 그날 모임은 약 10km 코스로 강변을 따라 달렸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점은 러닝을 마친 뒤 휴식 장소에서 준호가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분명히 함께 뛰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대열에서 이탈했고 이후 다시 합류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7시경 동호회원들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준호가 먼저 집에 갔겠거니 혹은 몸이 안 좋아 쉬러 갔겠거니 생각한 겁니다. 밤 10시 그러나 평소 같으면 단체 채팅방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인사를 남겼을 준호가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동호회원이 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휴대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이길 오전 9시 직접 집까지 찾아간 회원은 현관 앞에 그대로 놓인 운동화 가방과 지갑을 발견합니다. 준호가 외출할 때 가져갔던 러닝화는 없었지만 현금과 신분증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사건은 단순한 늦은 귀가가 아니라 실종으로 전환됩니다. 경찰은 즉각 한강 일대를 중심으로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수중 수색까지 투입됐지만 준호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언론은 한강 러닝 중 사라진 남성이라는 제목으로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특히 평범한 직장인, 특별한 범죄 이력이 없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대중의 관심이 커졌습니다. 가족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온 부모는 경찰서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집과 회사 그리고 운동 외에는 아는 게 없는 애입니다. 누굴 원망할 것도 없고 적도 없는데 제발 돌아오게만 해주세요. 회사는 사내 방송을 통해 준호의 실종 사실을 알렸고 동료들은 퇴근 후 자발적으로 탐문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같았습니다. 그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건 발생 약 열흘 후 경찰은 준호의 휴대전화에서 특이한 검색 기록을 발견합니다. 강변 실종 사건, 강에서 사라지면 위치 추적 피하는 방법. 이런 단어들이 사건 발생 직전 며칠 사이에 집중적으로 검색되어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그의 회사 컴퓨터에서 발견된 메일이었습니다. 받는 사람 없이 작성만 된 채 저장된 메일에는 미안하다. 더는 이렇게 살 자신이 없다. 라는 짧은 문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준호의 실종은 자발적인 선택이었던 걸까요? 하지만 동호회원들의 증언은 또 다른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한 회원은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러닝 중간에 준호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걸 봤어요. 목소리가 다급했고 표정이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게다가 현장 주변 CCTV에서는 준호와 닮은 인물이 러닝을 마친 직후 낯선 검은색 차량에 올라타는 장면이 포착됩니다. 하지만 차량 번호판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즉 그의 실종은 스스로의 선택일 수도 제3자의 개입일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 어느 쪽도 확정되지 않은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2025년 현재 사건은 여전히 미제로 남아있습니다.
경찰은 장기 미제 사건으로 분류했지만 새로운 제보가 들어올 경우 즉시 수사를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족은 아직도 서울 근교 작은 원룸에 그의 방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침대 위에는 그가 가장 아꼈던 러닝화 한 켤레가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어머니는 매년 6월만 되면 그 신발을 손수 닦으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날 신고 나갔던 신발이 돌아오기만 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동호회는 여전히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번 모임 때마다 준호도 함께 뛰고 있다는 마음으로 러닝을 한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일상 속에서 한 사람은 언제든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실종이란 단어는 단순히 한 사람의 부재가 아니라 남겨진 이들에게 끝나지 않는 고통과 기다림을 남깁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것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닐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이 사건을 기억하거나 작은 단서라도 알고 있는 이가 있다면 언젠가 그 기억이 모여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러닝 동호회에서 뛰던 중 흔적도 없이 사라진 한 남성의 실종 사건이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에서 일어난 비극, 그리고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 여러분은 지금까지 다크코드와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미스터리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